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지심리학으로 바라보는 코드 리뷰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지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이나 하브르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한 내용들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자에 있어서는 코드 리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설계하고 만든 창작물을 상대방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객관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받는다든 질문 또는 질문을 받는 거를 그 부분은 제가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상하게 이 코드 리뷰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기술의 숙지라는 부분만 자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는 저 교육자로서 18년 동안 제가 그 개발 교육만 18년을 하면서 제가 항상 문제가 생겼던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주입식으로 딸딸 외우는 게 나을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개발 쪽은 정말 응용이 중요한 분야거든요. 엄청난 응용력이 있어야만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런 응용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서 나중에 이제 되게 수동적인 친구와 정말 되게 능동적이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열망을 하고 있는 그런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개발자라는 나의 리소스를 가지고 내가 개발 기술이라고 하는 나의 그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더 성장하고 어떻게 더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친구가 연구하는 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돈 욕심이 되게 많은 거죠. 사업적으로 성공한다거나 뭐 어떻게든 이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과 그냥 노프 팀장한테 이거 그냥 통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노프 팀장님이 그냥 적당히 통과하고 싶다. 난 그냥 뭐 취업만 해도 괜찮아. 뭐 여기 있으면 5전봉 5천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5천으로 똑같이 가도요. 나중에 성장을 3년 뒤로 봤을 때는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정말 졸업생들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스스로 이 설명하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질문이 항상 들어가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브르타와 상당히 유사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팀노바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매 과제마다 코드 리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팀원들끼리 서로 코드 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드 리뷰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에 대해서는 항상 발표를 해야 되고, 굉장히 그 기술 같은 거 하나 선택하더라도 저한테 굉장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몇 개 던져주거든요. 물론 이제 급할 때야 뭐 그냥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의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런 질문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한다든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대략 프리스타일로 내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설명하면서 뇌가 엄청나게 자극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확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보통 이제 스스로 내가 지금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또는 내가 짠 코드에 대해서 부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아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녹화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저도 이제 제가 가끔 제 생각 같은 거를 까먹을 때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편집을 엄청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 시간 짬 내서 그냥 뭐 같이 그냥 질보단 양으로 이제 승부하는 편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스스로 제가 하는 말들을 다시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가 부족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도 다시 끊고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한 다음에 더 추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런 공부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나의 발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강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이제 분석이 돼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또 공부하는 게 또 힘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딜레마긴 한데 코딩 하기도 힘들고 제가 거의 인간관계가 많이 넓기가 힘든 게 맨날 노는 사람들만 놀고 그런 게 그러니까 거의 못 놀아요. 옛날에 작년만 해도 그래도 좀 많이 놀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코딩만 해서 제가 친한 친구들도 막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봐. 한 번 봤어, 한 번.
그러니까 지금 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좀 놀고 싶고 막 그런데 요새 뭐 벚꽃도 참 한창이더라. 그 TV에서 보니까. 아무튼 그 근데도 이제 내 목표가 있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좀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제 스스로 셀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녹화하면서 셀프 설명을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나 이거 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석이 돼요. 말하다가 내가 이 말에서 좀 말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좀 전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막 적어 놓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항상 제가 코딩하는데 앞에 보면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짜야 되는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적는 이런 게 있어요. 안에 내용들을 부끄러워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특정 상황이나 이런 거 할 때 프린터기를 되게 잘 활용하는데 이런 연습장도 있지만 사실 저는 항상 이 앞에 진짜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막 이만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매번 부족했던 거를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뭔가 해야 될 공부들 같은 게 되게 많을 때 이런 것들 여기에 내가 항상 적어놔서 좀 까먹지 않게 뭐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영감이 오는 것도 많이 적어 놓거든요. 어쨌든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모니터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하는 영상을 하나 찍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질문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제3자랑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사실은. 근데 제3자를 못 간다면 스스로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미러링 교육법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미러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를 통해서 미러링 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이제 영상으로 하고 내가 여기에 질문하고 싶고 내가 잘 몰라 보이는 거 내가 거기에서 코드 리뷰할 때 이 부분 이렇게 짰으면 더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질문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짰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얘기를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죠. 바둑 같은 거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혼자 바둑 두고 혼자 뭐 장기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보 때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초보자들끼리 같이 하는 게 되게 좋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높은 그런 분들, 팀노바 기준으로는 그 파트장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든지 뭐 팀장님들 통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또 그거 틀리면 안 된다고 막 되게 절절매고 무서워해요. 근데 그런 습관은 제가 절대 가지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못하니까 교육기관 오고 학원 가는 거지. 누가 알면 오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걸 전제로 깔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 우리 앞에서 민망해도 아무렇지 않아. 대부분 성인들이 영어 실력 잘 안 느는 이유가 대부분은 체면 차리느라 그래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 모습을 저 외국인한테 보여주면 너무 되게 속상하겠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고 막 그러니까. 근데 가끔 공부할 때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그냥 대부분 다 이해해주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애기 같아 보여요. 다 못하실겠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코드 리뷰 같은 거 부끄럽지 않게 과제 검사 받고 그래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